지난 시간에 저희 클래스라는 걸 했죠. 그래서 뭐 클래스에는 크게 뭐 속성이랑 메소드라는 게 있다. 뭐 객체라는 거를 프로그래밍에서 구현을 하게 해주는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속성이랑 메소드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속성에는 일단 인스턴스 변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얘를 뭐 퍼블릭으로 만드는 방법, 속에다가 숨기는 방법, 요거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잠깐 했어요. 요거 이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말고 클래스 변수도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 변수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봤고, 메소드 중에는 일단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기본적으로 호출이 되는 게 있었죠. 생성자.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그냥 정의를 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뭐 가능했죠. 이거는 뭐 네, 저희가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어, 좀 몇 개 짜보고 했는데 오늘 좀 이어서 더 설명을 하고 어, 오늘 새로운 개념은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조금 실습을 몇 개 더 해보는 수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변수랑 관련해서 얘를 이제 얘가 그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값을 얻어오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상속이라는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게 또 이제 좀 커다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추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약간 복습도 하면서 실습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먼저 클래스 변수 하면서 제가 약간 우왕좌왕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냥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꼭 클래스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생성한 변수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뭐 스튜던트 1, 뭐 스튜던트 2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3 이렇게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면은 각각의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였죠.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뭐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학번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다거나 또 뭐 다른 학번을 이렇게 저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스튜던트의 아이디라는 거를 우리가 인스턴스의 변수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얘한테도 요 아이디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 얘 요 인스턴스 안에도 요 아이디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 여기에도 여기 아이디가 하나 별개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뭐 전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완전 별개의 아이들로 뭐 공통적인 모양을 가지고만 있었지 걔네들이 뭐 연동이 되어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별개 독립된 변수로 사용이 되는 거였죠. 근데 클래스 변수라는 게 있었어요. 클래스 변수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였냐면은 그때 생성했던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아래에 들어가는 뭐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ount라는 변수를 우리가 클래스 밑에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총 3명이 만들어졌잖아요. 3명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클래스 안에다가 이거 이따가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안에다가 생성이 될 때마다
우리가 클래스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클래스 변수를 하나씩 추가를 하자. 그렇게 하면은 총 지금까지 생성한 모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개수를 여기 카운트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클래스들이 공유를 하는 변수, 클래스라는 우리가 생성한 클래스 이름 아래에서 공유를 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 때는 인스턴스 이름을 쓰고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을 썼잖아요. 속성이나 메소드들을.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의 이름이 아니라 클래스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쓰는 거였죠. 제가 여기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그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클래스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클래스 이름을 쓰고 변수명을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대면으로 오신 분들 이따가 출첵 안 하신 분들은 나와서 출첵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해보면서 할까요? 먼저 그러면은 스튜던트라는 우리도 이거 대문자로 쓸까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세요. 속성으로는 퍼블릭 속성으로 일단 해봅시다. 이름, 아이디, 또 뭘 해볼까요? 뭐 스코어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뭐 이름은 적당히 문자열로 받으시고 스튜던트 아이디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써드리는 거예요. 뭐 문자열로 받아도 되고 숫자로 받아도 되는데 문자열이 적절하겠죠. 뭐 스코어는 뭐 100점 만점의 어떤 점수 이렇게 퍼블릭 속성을 갖는 인스턴스 변수만 일단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 이따가 바로 할게요. 이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려면 일단 클래스를 선언을 해야 되죠.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금부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클래스로 사용할 이름은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거다. 그래서 땡 치고 이제 들여쓰기를 한번 해야 되죠. 퍼블릭 속성의 인스턴스 변수를 몇 가지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하나 정의를 해야 되죠. 메소드는 항상 셀프로 시작을 해서 일단은 매개 변수 안 받아볼게요. 매개 변수 안 받고 일단 기본 값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실행하면은 일단 정의만 하겠죠.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고 뭐 그 안에 속성이 뭐가 있고 메소드는 뭐가 있고 그거를 정의만 한 거예요. 아직 저 클래스의 변수는 하나도 생성을 하지 않았죠. 그거 변수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tudent라는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 요 함수가 실행이 되죠.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은 그냥 괄호만 쓴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S1이라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하나 생성이 될 거고
여기에 이름이랑 아이디랑 스코어를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하는데 이름, 아이디, 스코어를 뭐 그냥 띡띡띡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적절히 포맷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도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F 스트링을 써볼게요. 이름, 아이고, S1의 네임, 학번, S1의 아이디, 점수, S1의 스코어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S1 안에 들어있는 이름, 아이디, 스코어라는 각각의 속성들을 우리가 불러와서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하게 된 거죠. 여기 뒤에는 괄호를 안 써도 되죠. 여기는 메소드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를 안 써도 되죠. 근데 요거를 한번 메소드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안에다가 뭐 프린트 아니면 뭐 get info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프린트하는 함수를 여기 안에다가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럼 방금 프린트했던 거를 메소드로 만들어서 만약에 프린트를 하는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뭐 비슷하게 프린트를 하면 되는데 이름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여기 안에서는 인스턴스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고 이 셀프에 들어있는 네임을 써야 되죠. 학번도 셀프에 들어있는 아이디를 쓸 거고 점수도 셀프에 들어있는 스코어를 쓸 거예요.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서 여기서 정의를 한 메소드를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S1이라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요 함수를 실행을 해달라. 사실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인자가 여기 앞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아까 그냥 밖에서 그 각각의 속성들을 그냥 불러와가지고 직접 프린트를 했었는데 아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클래스 안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그때 그냥 딱 공통된 형태로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아무래도 이게 좀 더 객체 지향에 가까운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를 또 해볼까요?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밖에서도 이렇게 그때 뭐 했었지? MBTI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밖에서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네, 뭐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은 클래스 변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변수 카운트를 만들고
새로운 인스턴스가 하나씩 생성될 때마다 카운트 숫자를 1씩 증가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변수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은 여기 클래스 아래에 들어가야 되죠. 원래 여기 아래에는 메소드들이 들어갔었는데 그거랑 같은 레벨에서 클래스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아래에 카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마다 일씩 증가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성자에서 스튜던트에 셀프 말고 인스턴스 말고 그 상위가 됐던 그 붕어빵 틀이 됐던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이렇게 하나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클래스 변수 카운트를 만들고는 여기에 한 거고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마다 일씩 증가하자 여기. 그럼 인스턴스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하는 구조가 됐죠. 여기 생성자 안에다가 프린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토탈 카운트라고 해서 여기도 그냥 F 스트림으로 할게요. 스튜던트 카운트를 여기다가 생성이 될 때마다 이게 출력이 되게 해볼게요. 그래서 S2라는 스튜던트도 만들어 보고 S3라는 애도 만들어 보고 S4도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뭐가 일어나나? 그럼 이렇게 여기 S1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때 토탈 카운트가 1이 됐죠. 뭐 전체 학생을 의미하는 어떤 변수로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또 S2라는 또 새로운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니까 두 개가 됐죠. 또 세 번째 만드니까 하나가 또 추가가 돼서 3이 되고 여기 네 번째를 또 추가를 하니까 또 하나가 추가가 돼서 네 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독립적인 인스턴스가 4개 나왔지만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아래에 있는 카운트라는 애는 지금 4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이러면은 이제 요거를 조금 바꿔서 생성자를 매개 변수를 받는 형태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가 3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뭐 셀프 포함하면 4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에서 이름, 학번, 점수를 표기화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입력한 값으로. 지난 시간에는 대면 수업을 엄청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대면 수업이 흥행에 실패했네요. 4명밖에 안 오셨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생성자에 생성자는 사실은 결국엔 그냥 함수잖아요. 함수.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함수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다가 name, id, score라는 매개 변수들을 받아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id
요렇게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랑 요거 이름을 굳이 똑같게 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가 뭐라고 해 볼까? 요렇게 이름을 바꾼다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여기 셀프 뒤에 있는 네임은 여기 인스턴스 아래에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네임이라는 이름의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여기 뒤에 들어갔던 네임은 뭐예요? 매개 변수로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매개 변수를 뭐 myString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입력으로 받은 myString을 이 인스턴스의 name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우리가 할당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 id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뭐 id string 이렇게 바꾼다면은 여기를 바꿔야 되죠. 저 셀프 인스턴스 아래에 있는 i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거기에다가 무슨 값을 넣을 거냐면은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온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그냥 좀 통일성 있게 보이려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근데 id라고 쓰는 건 좀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id라는 이름에 함수가 있죠. 그래서 강의 자료에 xid를 썼나 보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함수를 응용을 할 건데 생성자에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각각 name은 뭐 자기 이름, id는 자기 학번, 스코어는 100으로 기본값을 한번 해보세요. 입력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각각의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을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함수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3개가 들어오기를 기대를 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이거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서 오류가 나죠. 지금 3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뭐 여러분 이름, 여러분 학번 100점으로 기본 값으로 초기화하도록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쉽죠? 이거 알고만 있으면 금방 합니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죠. 내가 내가 기본 값으로 삼을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값이 안 들어오면은 2명만 한번 해볼게요. 얘는 다르게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데 S2는 초기화에 아무 값도 안 줘볼게요. 그렇게 해서 각각 S1이랑 S2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개 변수로 넘겼던 이름, 학번, 점수로 맨 처음에 생성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나도 안 주다 보니까 제가 명시를 해놓은 기본값으로 이 함수가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기본값 박성식 요 학번 점수 100점으로 초기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봅시다. name, 그러니까 모든 인스턴스 변수 있잖아요. 모든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면 3개 말하는 거죠. name, id, score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 private로 바꿔보세요.
지금은 외부에서도 다 읽고 쓸 수 있는 퍼블릭이었잖아요. 다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숨깁시다. 얘네들을 프라이빗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라이빗으로 만들려면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넣으면 됐죠. 두 개였나? 잠깐만. 제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맨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맨날 헷갈려요. 한 번만 확인하고 올게요. 그쵸, 두 개 맞죠? 아, 순간 또 헷갈렸다. 그럼 여기서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여기를 바꿔줘야 되죠. 프린트 할 때 변수 이름들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실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실행할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뭐 저 변수들을 이제 바깥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프린트하는 함수도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 내부에서는 자기가 프라이빗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뭐 언제든 보는 것도 가능하고 언제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프라이빗이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닫혀 있죠? 외부에서, 인스턴스 바깥에서 얘네들을 쓰려고 하는 게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요 타이밍에 다시 여기로 돌아갈게요. 어, 그 우리가 객체 지향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내지는 그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정보를 숨기는 게 가능해져요. 정보를 숨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클래스에서 뭐 어떤 메소드들이 있고 그 메소드들이 매개 변수를 뭘 받는지만 알려주면은 우리가 그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 클래스가 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근데 그 클래스 안에 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딱 우리가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메소드가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메소드가 뭐 매개 변수로 뭘 받고 리턴을 할 때는 뭘 해준다. 또 뭐 퍼블릭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좀 약간 뭐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그 메소드 안에서 실제로 뭐가 어떻게 구현이 됐고 또 얘가 프라이빗 변수로는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고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숨기냐면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메소드 안을 굳이 들여다볼 필요 없이 그냥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구현들을 클래스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된 자기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거죠. 원래 이 메소드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인풋으로 뭘 줬을 때 리턴으로 뭘 준다. 그것만 잘 하면은 거기 안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뭐 첫 번째로는 알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알리고 싶지도 않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밖으로 보여주고 싶은 변수도 있지만
어떤 변수들은 그냥 안에서만 자체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부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따로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아예 볼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우리가 필요한 숨기고 싶은 정보를 숨길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뭘 예로 들어볼까? 나중에 프로그래밍 같은 거 뭐 배우면은 예를 들어서 넘파이를 한번 볼까요? 넘파이라고 해서 넘파이에 무슨 함수를 해볼까? 넘파이라고 해서 이제 선형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벡터와 행렬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걸 줘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이미 알 수 있죠. numpy라는 이름의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그 뭐 행렬이나 벡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고 그 안에 뭐 린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런 함수가 있는데 요런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인풋을 요렇게 준다.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스타트랑 스톱은 무조건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인풋으로 요런 거 줘야 돼. 뒤에 옵션으로 이런 거 줄 수 있는데 옵션 안 주면은 초기 값은 뭘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여기 스타트로 넣어야 될 건 뭐고 스톱으로 넣어야 될 건 뭐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걔네들의 역할이 뭐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죠. 인풋, 매개 변수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줬을 때 리턴으로는 뭘 줘? 리턴은 뭐 두 개를 주는데 첫 번째 건 샘플이고 두 번째 건 스텝을 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클래스, numpy라는 클래스의 이 함수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설명 안 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다른 함수 봐도 똑같아요. 일단 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그젬플도 보여주죠. 이 numpy에 있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요렇게 뭐 인풋을 넣으면은 요런 게 리턴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numpy라는 클래스에 정보 은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알려주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숨겨 놓은 거예요. 다른 함수도 한번 볼까요? A레인지 한번 볼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에는 뭐 매개 변수로 이런 걸 넣어줘야 돼. 뭐 각각이 의미하는 건 뭐야?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을 하는 거는 뭐 어떤 뜻이야? 그래서 리턴으로는 뭘 줘? 리턴으로는 이런 거 줄 거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쭈루루룩 있죠? 이 클래스 안에 어떤 함수들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사용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게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캡슐화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하나의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넘파이처럼 뭐 어떤 역할을 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하나의 캡슐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 캡슐이 돼서 얘만 딱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딱 갖다 쓰면은 어 얘가 구동이 되는데 필요한 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배포를 하는데도 되게 유리하고 뭐 이식을 할 때도 되게 유리해지죠. 딱 그 클래스만 딱 가지고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캡슐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정보 은닉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프라이빗 변수 만드는 거 일단 해보긴 했죠. 그러면은 프라이빗 변수를 아예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냐, 수정도 못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회적으로 하는 이유는 좀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에서 우리가 딱 허락하는 그 어떤 방법 하에서 얘를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를 특별히 뭐 접근자, 요거는 읽어올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설정자. 얘는 이제 값을 수정을 할 때, 변경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근데 얘네는 별게 아니라 그냥 둘 다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메소드. 둘 다 그냥 함수예요, 함수. 네, 접근자는 뭐냐면은 그 프라이빗 변수를 리턴을 해주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 설정자는 뭐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은 값으로 프라이빗 변수를 설정을 해주는 그냥 좀 특별한 역할을 할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함수랑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래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밖에서 아무렇게 읽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아무렇게 수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어, 좀 일종의 딱 우리가 설정을 한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우리가 허락해 놓은 방법을 통해서만 얘에 접근하고 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뭐 가독성 면에서도 훨씬 좋고, 그러니까 사실 뭐 다 동일한 변수인데 어떤 애는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애는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애들은 프라이빗으로 가야 될 거야. 어떤 애들은 퍼블릭으로 내버려 둬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프라이빗 변수를 뭐 수정하거나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 접근자와 설정자라는 함수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딱 그 부분을 찾으면 되죠. 이 함수가 사용이 된 부분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얘가 언제 어디서 읽고 쓰여지는지를 찾기도 되게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독성 면에서도 훨씬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얘네가 하는 일은 만약에 혹시나 가끔 외부에서 이 변수에 접근을 해서 뭐 읽거나 아니면은 뭐 설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요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뭐 프라이빗 변수를 본래의 의도대로 잘 썼다면은 사실 이런 함수는 사용할 일이 적어야겠죠. 뭐 될 수 있으면 적은 게 좋겠죠. 이거 만들어 놨다고 해서 마치 이 변수를 퍼블릭처럼 그냥 아무 때나 읽어오고 쓰고 하면은 그거는 애초에 설계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변수가 꼭 프라이빗이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왜 내 프로그램이 내 클래스가 캡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밖에서 뭐를 수정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에 지금 다 프라이빗 변수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까 하던 거. 여기서 이렇게 get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요거는 리턴으로 요거를 해주는. 그리고 set name이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의 프라이빗 변수에다가 이렇게 딱 써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러면은 여기 접근하는 애 접근 가능하죠? 설정도 가능해지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이 원래 박윤슬이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을 한번, 이름도 뭐가 있을까? 김혜강으로 바꿔볼게요. 참고로 제 딸과 제 와이프의 이름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근데 프린트를 할 때 역시 S1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거는 지금 프라이빗이니까 이렇게 읽어오는 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get name으로 이렇게 읽어와야지 내가 프라이빗으로 들어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도 한번 출력을 해봐야겠네. 여기서도 출력을 해보고 get name으로 출력도 해보고 요걸로도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스튜던트를 만드는데
첫 번째 스튜던트를 만들 때 이름을 박유술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쭈루룩 해 볼게요. 출력을 쭈루룩 해 보는데 출력한 다음에 이름을 김해강으로 바꿀 거예요. 이 요 함수를 통해서 어 프라이빗 변수에다가 내가 입력한 이 이름을 저기다가 넣어주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를 해 볼게요. 저희가 직접 값을 받아와서 프라이빗 변수에서 값을 직접 받아와서 프린트도 해 보고 실제로 저기 안에서도 잘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아까 썼던 이 함수를 한 번 더 써서 요렇게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쵸.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설정한 대로 됐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설정한 대로 됐는데 김해강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김해강으로 잘 수정이 됐죠. 전체 출력을 해봐도 마찬가지죠. 여기 원래 프라이빗으로 있던 요 이름이 우리가 설정한 이름으로 잘 바뀌어 있죠. 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써놓은 거를 한번 해볼까요?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데 변수, 인스턴스 변수인데 둘 다 프라이빗으로 받을게요. 프라이빗 변수로 이제 너비랑 높이를 받을게요.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생성자에서 초기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생성자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가 가능하고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10으로 초기화를 해요. 기본적으로 메소드가 있는데 면적을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거, 둘레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각각의 프라이빗 변수에는 접근자랑 설정자를 하나씩 만들어 보고 그리고 생성이 된 전체 사각형의 수를 세고 있는 클래스 변수 카운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조금 기다릴게요. 한 25분 되면 할게요.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저기 써있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렉탱글을 만들게요. 클래스 렉탱글을 만들 건데 일단 생성자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뭐 차근차근 해봅시다. 프라이빗 변수를 두 개를 만들게요. width랑 높이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지금 초기화를 할 때 같이 설정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추가로 받아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땐 10으로 초기화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0, 여기도 10으로 초기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하는 김에 프린트도 하나 넣어볼까요? 이렇게 써볼까요, 한번? 그래서 한번 렉탱글 만들어 보죠. R1 얘는 기본 값으로 한번 해보고 R2는 이렇게 뭐 5랑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뭘 잘못했을까? 아이고, 이 밑줄을 빼놓구나.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으니까 여기 초기 값이 발동이 됐겠죠? 그래서 10, 10, 그러니까 뭐 너비가 10, 높이가 10인 렉탱글이 만들어졌고 여기 두 번째로는 너비가 5, 높이가 20인 애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럼 면적을 계산하는 함수랑 둘레를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시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되죠. get area self를 받아서 리턴으로 width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죠. 여기 a가 빠졌네. 그러면은 넓이죠. 사각형의 넓이. 또 사각형의 둘레. 요거는 뭐 2 곱하기 요거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R1의 면적은 100이 나와야 될 거고 R2의 둘레는 몇이 나와야 되죠? 50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왔죠. 100, 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에다가 접근자랑 설정자를 만들어 달래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접근은 할 수 있고 설정도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이름은 아무렇게 지어도 되는데 보통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함수 이름에다가 많이 만들고 보통 사람들마다 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요. 뭐 정확하게 어떤 거, 뭐 셋인지 get인지 아니면 뭐 프린트를 하는 건지 컴퓨트를 하는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앞에 동사를 하나 넣어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넣는 이름을 좀 많이 쓰는데 이거 사람마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뭐 대소문자를 어떻게 쓰는지도 다 스타일이 있어요. 장혜령 교수님은 보니까 약간 이렇게 밑줄 쓰는 요런 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접근자, 여기 접근자, 그리고 여기 설정도 가능해져요.
한번 해볼까요? 얘네가 잘 되나? R1에 너비를 한번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해서 R1에 너비를 가지고 와보고 에어리어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폭이 20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10이었죠. 그리고 높이가 10이니까 전체 넓이가 200이 나왔죠. 이렇게 가로도 잘 되고 뭐 세로도 해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생성이 된 전체 사각형의 수를 세는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이고 어디까지 가냐? 클래스 변수는 여기 바깥에 여기 클래스 밑에다가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 생성이 될 때마다 렉탱글에 카운트를 하나씩 늘려줘서 여기 프린트를 하나 더 할게요. 토탈 이렇게 같이 프린트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여기 뒤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생성이 될 때마다 원래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뒤에 뭐 토탈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맨 처음에 토탈 1개, 두 번째는 토탈 2개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 또 뭐 연습할 겸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 아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복소수를 배운 적이 있나요? 복소수, 실수와 허수부를 갖는 복소수를 배운 적이 있나요? 배운 사람 있다고 채팅에 쓴 사람도 있고, 배웠, 배웠, 배웠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복소수, 복소수를, 복소수를 표현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빗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뭐라고 할까, 이름을? 리얼이랑 이매지너리라고 만듭시다. 프라이빗 변수 2개 만들고, 뭐 할까요? 뭐, 일단, 뭐, 마찬가지로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합시다. 각각의 접근자랑 설정자도 있고, 그리고 프린트하는 함수, 출력해주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요 클래스를 한번 좀 응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거까지 하고, 요거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요거는 금방 하겠죠? 뭐 비슷하죠? 오히려 앞에 것보다 좀 더 쉽죠? 뭐, 뭐, 넓이 계산하고 둘레 계산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거 훨씬 쉽죠? 좀만 있다 이거는 바로 해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클래스 컴플렉스 넘버를 만들어 봅시다. 생성자로 역시 셀프로 시작을 해서 리얼이랑 이매지너리 실수부와 허수부를 받아요. 그래서 실수부를 실수에다가 프라이빗 변수로 저장을 해놓고 허수부를 마찬가지로 허수를 나타내는 프라이빗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접근자와 설정자 또 뭐 비슷하죠 이거 get real 이렇게 하고 get imaginary 하면은 또 설정도 해야 되죠. 아이고 셋이래. 이렇게 실수부도 설정을 하고 이매지너리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허수부도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했죠. 여기까지 다 됐고 마지막으로 get complex라고 해서 출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에다가 뭐 i를 찍을까요? i를 뭐 뒤에다가 해도 되고 앞에다가 해도 되고 상관없죠. 뭐 i로 쓰기도 하고 j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1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만들었죠. 실행해도 일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한번 만들어 봅시다. num1 그럼 컴플렉스 넘버인데 뭐 1 더하기 2i 뭐 2 더하기 4i 하나 더 할까? 뭐 마이너스 3,2 그래서 각각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건 함수니까 괄호를 써야죠. 아이고 대문자가 왜 나와?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실수부, 허수부 해서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여기 왜 너무 일을 했냐? 여기도 실수부, 허수부 실수부, 허수부 됐죠. 또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num1에 리얼 파트를 마이너스 5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이매지너리 파트를 5로 바꿔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5i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좀 클래스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지금 그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거를 그냥 설명만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기는 좀 어렵다. 뭐 조금 개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해보면서 아, 객체라는 게 뭐고 그래서 객체 지향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뭔지는 그거는 사실 많이 해봐야 좀 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직 뭐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은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짜면서 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구현을 한다면은 조금 머리가 아프고 좀 골치가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이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뭐 아이디는 스코어는 이거를 뭐 딕셔너리로 만들어야 되나?
근데 딕셔너리에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여러 명을 관리를 한다면요. 근데 뭐 그때그때 뭐 값을 변경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뭐 또 심지어는 여기 메소드들도 딸려오잖아요. 적절하게 여기 있는 이 변수들을 활용을 하는 적절한 그 메소드도 내장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에는. 그러니까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방면에서. 첫 번째, 좀 되게 복합적인 형태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딱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안에다가 싹싹 넣어가지고 뭔가 스튜던트라는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속성들을 우리가 공통적인 속성들을 변수로 만들어 놓는 게 가능했죠. 그게 이제 클래스의 속성이 있는 이유죠. 그리고 메소드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여기 메소드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현을 하고 싶은 어떤 기능들 그런 것들을 여기 이 클래스 안에다가 메소드로 만들어서 넣음으로써 이렇게 두 가지를 탑재를 할 수 있어요. 변수랑 함수를 탑재를 해서 얘 자체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필요한 일들은 여기 클래스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 밖에 사실 클래스를 정의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여기 밖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되게 명료하죠. 뭐, 뭐 적당한 값들로 뭐 학생이라는 어떤 자료, 변수를 하나 만들고 뭐 또 그거를 설정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프린트, 출력도 할 수 있고 뭐 여기 밑에서는 뭘 했어요? 뭐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라 쳐요. 뭐 화면에다가 여러 개의 네모를 띄우는 프로그램을 짠다 쳐요. 근데 그거를 클래스 없이 구현을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골치가 아프고 조금 귀찮아요. 못하진 않을 거예요. 못하진 않을 건데 좀 구질구질해져요. 구질구질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객체 지향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미 그 사각형의 속성을 다 표현을 하고 있죠. 뭐 필요하면은 더 많은 거를 써도 되고요. 뭐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구현한 거에서는 폭이랑 높이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수로 만들어 놨고 또 뭐 전체 사각형의 개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클래스 변수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 뭐 면적을 구하는 거, 둘레를 구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하고 뭐 그때그때 변수를 읽어오거나 쓰는 거, 수정을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만 보세요.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 말고 여기 밑에만 보면은 되게 명료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되게 눈에 잘 들어와요. 렉탱글을 만들고 뭐 면적이나 둘레를 계산을 하고 뭐 필요할 때 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다가오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여기에 사실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뭐 예를 들어서 화면에다가 사각형을 여러 개를 그리고 싶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사각형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구현을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라는 객체를 잘 정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속성들, 그리고 걔가 수행을 해야 할 어떤 기능들, 그런 것들을 각각 변수랑 뭐 속성이랑 뭐 메소드, 거기에다가 각각 착착 담아 놓은 거죠. 탑재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필요했던 일들을 되게 일목요연하게 딱 객체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기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정보 은닉이나 캡슐화라는 의미에서도 뭐 여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굳이 밖으로 노출도 안 돼 있죠. 굳이 밖으로 노출도 안 돼 있고 뭐 필요하다면 숨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렉탱글 안에 뭐 폭이랑 높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얻을 수도 있는데 뭐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에다가 꽁꽁 숨겨 놓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짰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짰는데
예전에 그 사각형 그리던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클래스 그게 좀 괜찮았어. 그러면 이 클래스를 그대로 다시 가져가면 돼. 요거 그냥 통째로 들고 가면 돼. 그러면 그냥 캡슐을 이식을 하듯이 걔만 쏙 빼 가지고 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배우면은 이제 뭐 파이토치니 텐서플로우니 넘파이라느니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다 클래스예요. 우리가 뭐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다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뉴럴 네트워크도 클래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나 구조들이 뭐 거기 안에 잘 들어가 있을 거고 뭐 그거를 학습하는 뭐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하는 함수가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백프로파게이션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추론을 하는 거,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 그것도 메소드로 주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컴플렉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응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거 지금 할지 안 할지 좀 고민 중이긴 한데 뭐 클래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컴플렉스 넘버를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의 속성이라는 또 좀 약간 거대한 개념, 뭐 클래스만큼 거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속성이라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했던 거는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충분히 능숙하게 하셔야지 또 이제 속성이란 거를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